토트넘의 팬들이 이제 손흥민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호펜하임전 승리로 유로파리그 우승이 가까워지면서 팬들이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의 리그 순위는 확실히 망했다면서 강등권만 피하자는 목표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리그 17위로 이번 시즌을 마쳐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스 리그에 진출하자라고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손흥민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의 두 골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호펜하임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79분 동안 잔디를 누빈 손흥민은 시즌 9번째, 10번째 득점을 동시에 신고하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하며 올 시즌 각종 경기를 통틀어 28경기 10골 7도움을 기록. 2016-17 시즌부터 9시즌 연속 공식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015-16 시즌 영국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10년의 영국 생활 중 적응이 필요했던 데뷔 시즌 한 번을 제외하면 늘 두 자릿수 득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은 오늘 밤 손흥민은 두 골을 넣으면서 지난 9시즌 동안 모든 대회를 합쳐 10골 이상을 넣었다. 2016-17 시즌 이후 이를 달성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2016-17 시즌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 공식전 10골 이상을 넣은 EPL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면서 이번 시즌을 최고의 모습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는 언제나 믿음을 주는 선수라며 손흥민의 꾸준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토트넘과 호펜하임전이 끝난 뒤 영국 매체들은 모두 손흥민의 두 골로 토트넘의 이번 시즌이 아주 특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이 3개의 컵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호펜하임에서 3대2로 이긴 덕분에 유로파리그 결선 토너먼트 진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뿐만 아니라 FA컵에도 참가했으며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차전에서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호펜하임에서의 승리는 토트넘이 다음 주에 홈에서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승리하면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토트넘은 2월 6일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으로 리버풀 원정 경기를 떠나고 바로 3일 뒤에 FA컵 4라운드에서 에스턴 빌라로 향합니다. 맨유 출신의 오웬 하그리브스는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게 놀라운 시즌이 될 수 있다. 실제 토트넘은 몇 개의 트로피를 획득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몇 주 동안은 토트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개의 컵 대회에서 모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오는 6일과 9일 FA컵과 리그컵 2차전으로 토트넘의 시즌을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토트넘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는 호펜하임전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에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충분히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면서 손흥민을 리그 경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크라우치는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다면서 이제 결승까지 단 한 경기만 남았다라고 흥분했습니다. 크라우치는 충분히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고 우승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우승 트로피가 눈앞에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라우치는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문제는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손흥민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솔랑케가 부상으로 6주 동안 아웃이 되었고 히샬리송이 아직 제 폼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라우치는 토트넘 팬들의 주장대로 손흥민을 리그 경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텍 감독은 승리에 크게 기뻐하면서 손흥민의 훌륭한 골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에버턴전 이후 팬들의 야유를 받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일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후반전에 선수들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잘 버텼고 그 상황에 소니가 골을 넣어 우리에게 조금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텍은 인터뷰에서 팀의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라며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텍은 내가 중요한 경기에 10대 선수 5명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선수들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왔다. 노가웃 라운드에 진출하고 선수들이 복귀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댓글에는 주장 손흥민을 극찬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빠로 변했다. 주장이 자신의 역할을 했다. 그 중에는 지난 에버턴전 욕설 사태를 비난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니의 쉬세리머니는 야유를 퍼붓는 호펜하임 팬을 향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 팀의 일부 팬을 향해서 한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그동안 팀이 부진에 빠지거나 북런던 더비 등 특별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모든 화풀이를 손흥민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처럼 손흥민이 승리의 주역이 되면 역시 우리 쏜하고 돌변해왔습니다. 유독 손흥민에게만 인종차별로 의심될 정도의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에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겨줬고 리그 페이지 4위로 도약하며 16강 직행권을 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2분 메디슨이 건네준 공을 호펜하임 진영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도한 슈팅이 상대의 몸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시즌 9호 골이자 유로파리그 2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은 행운이 따른 득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풋볼 런던도 손흥민은 뛰어난 위치 선정과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을 2대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들어 호펜하임의 거센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후반 19분에는 막스 메어슈테트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으나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23분 호펜하임의 안톤 슈타흐가 추격골을 성공시키며 점수차는 2대1로 좁혀졌습니다. 이 골로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었고 토트넘은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마이키 무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헛다리 짚기 후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정확히 골문 구석으로 꽂히며 상대 골키퍼 바우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손흥민은 79분 동안 득점 2회, 슈팅 3회, 패스 성공 25회,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 1회 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8.9점을 주면서 수훈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기부미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첫 골은 행운이 따랐지만 두 번째 골은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슈팅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토트넘 최고 평점인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은 열심히 뛰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득점포를 가동했다. 두 번째 골은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들어갔다. 토트넘이 필요로 할 때 멀티골을 기록했다고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약간의 행운도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다. 확실히 차이를 만들었다며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배 선수들은 주인의식, 후배 선수들은 큰 책임감을 보여줬다며 기뻐했습니다. 힘든 경기였지만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올바르게 경기를 해야 한다며 팀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흥민의 목표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기대해봅니다.